두대간이 뻗어내려 남녘 땅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산. 세상이 혼란할 때 지리산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곤 했다. 한 번 오르기도 어려웠던 시대에 지리산을 12번이나 오른 인물이 있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남명조식. 그는 왜 지리산에 12번이나 오른 것일까? 지리산을 12번이나 올랐다. 뭐 그런 것이 얘기거리가 되겠느냐고 하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때는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 교통편도 또 등반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조선시대입니다. 지금이야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이지만 당시로서는 평생 한 번 오르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지리산을 남명조식은 왜 12번이나 올랐던 걸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는 우선 남명조식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남명조식의 영정입니다. 이 남명은 퇴계 이황과 더불어서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퇴계에 비해서는 후대에 들어서 덜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것은 퇴계 이황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한 반면 이 남명은 처사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사, 좀 생소한 말이죠. 벼슬을 관두고 초야에 은둔하고 있는 선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뭐 지금으로 치자면은 재야 지식인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남명이 지리산으로 떠났던 데에는 이 처사로 살았던 그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남명은 왜 지리산을 올랐던 걸까요? 자, 먼저 그가 갔던 길을 따라서 지리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남명조식이 생전에 쓴 글을 모아놓은 문집엔 지리산을 둘러보고 쓴 글이 한편 남아있다. 유두류록, 두류산이라고도 불린 지리산을 유람한 기록으로 오늘날의 기행문에 해당한다. 이 기행록은 1558년 남명이 지리산에 12번째 오른 후 남긴 것이다. 우선 남명의 지리산 유람 코스를 살펴보면 자신이 머물던 합천의 삼가를 떠나 남해바다와 섬진강 뱃길로 지리산 초입인 악양까지 간다. 거기서부터 쌍계사, 불일폭포, 신흥사까지 지리산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아우르는 16일간의 일정이었다.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에 있는 뇌룡정. 남명의 나이 48, 김해의 처가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 세운 집이다. 남명의 지리산 유람은 이곳에서 시작된다. 진주목사 김홍, 고령현감 이희안 등 절친한 선비 4명이 남명과 함께 길을 떠났다. 하룻밤을 꼬박 세워 아침해가 떠오를 무렵 도착한 곳은 하동 땅. 밤새 동풍이 불어 일행을 태운 배는 닻을 내리고 돛을 달아 이곳에 닿았다. 아침해가 떠오를 무렵 일행들은 구름 낀 지리산을 보았다. 그때 그 남명 일행을 태운 그 배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대단히 기뻐하고 방장산이 사만 밖에 있다고 하더니 여기서 얼마 멀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 두루록에 나옵니다. 유람 닷새째. 배는 섬진강변에 있는 사밤을 지났다. 그렇죠. 배를 타고 가면서 그곳은 한유한의 예집이 있던 곳이다. 이쪽을 향해 가지고 한유한을 추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바위엔 후대인들이 한유한을 사모한다고 하여 새겨놓은 모한대란 글자가 있다. 남명은 이곳을 지나며 한유한의 삶을 떠올린다.
한의화는 고려때 사람으로 무신들의 득세로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마다한 채 가족을 이끌고 지리산으로 들어왔다. 그 뒤에도 나라에서 벼슬을 내렸지만 끝내 거부한 채 나아가지 않았다. 유람 엿새째. 남명은 마음속에 품고 있던 또 한 명의 인물을 찾아 나선다. 하동군 덕은이에 있는 악양정. 큰 학문을 이룬 유학자 정여창의 옛집이다. 정여창은 영남 살인파의 중심인물로 가족과 함께 지리산에 들어왔지만 연산군에게 죽임을 당했다. 부조리한 시대에 맞선 두 인물에게서 남명은 자신의 모습을 봤고 초사로서의 삶을 다잡았던 것이다. 여행 9회째. 일행은 쌍계사를 지나 불일폭포를 향해 올라갔다. 등산길이 험해서 10걸음에 한 번 쉬고 10걸음에 9걸음을 돌아보면서 도착한 불일폭포. 지리산이 품은 최고의 비경 중에 하나다. 남명은 유두류록에서 불일폭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바람소리, 우레 같은 물소리가 서로 뒤엉켜 아우성치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두컴컴한 상태가 되어 문득 물과 바위를 구별할 수 없었다. 이곳엔 신선의 무리가 살고 있어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지도 모르겠다. 남명은 이곳에서 마치 신선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이다. 여행 열흘째. 남명 일행은 지금의 의신마을에 있던 신흥사에 도착한다. 그러나 지금 신흥사는 사라지고 대신 자그마한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이거는 이제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초등학교 뒤의 야산에서 신흥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예 누워버린 부도와 부도를 세웠던 좌대만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넘어뜨렸네요. 누가? 왔을 때 40명이 여기에 있을 수 있었으니까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40명 정도가 여기에서 유할 수 있었다 하는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컸을 텐데 그 이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 뒤에 여러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산천을 찾아가지고 아름다운 이 지리산의 그 풍경을 찾아가지고 옵니다만은 예. 그 절터만 보고 결국 이제 절은 보지 못한 그러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신흥사의 여장을 풀기 전 남명 일행을 맞이한 것은 신흥사 앞 계곡의 절경이었다. 남명의 신흥사 방문은 이번이 3번째로 20대 무렵 천왕봉에서 하산하던 중 친구와 함께 들른 적이 있으며